안녕하세요. 박현 선생님이에요. 오늘 예비 고1, 예비 고2 이 학생들을 위한 제가 이제 수학 설명회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을 이제 파이널을 강의하고 있느라고 되게 좀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제가 고3반을 6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 이제 11월 6일이 마지막 종강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PT 올리느라고 약간 제가 좀 지쳐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비 고1, 예비 고2 애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현재 하고 있는, 제가 오랫동안 고3들을 가르쳐 왔을 때 문제점 같은 것들이 조금 파악이 돼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짚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 공부가 좀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실적을 이런 게 창피해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도에 고3 아이들을 이제 가르쳤잖아요. 저는 한 반에 막 100명씩 놓고 수업하는 그런 대형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한 반에 한 30명 정도 수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반을 한 5개 정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작년에 수능 수학을 저는 미적분을 선택한 확률 통계를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전 미적분만 하고 있는데요. 수원스트 미적분을 통해서 작년 수능의 만점자를 제가 8명 만들었고, 저는 이제 팩트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만점자 8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수강생의 96점 이상이 거의 반 이상이었다는 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도 수능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항상 이제 1년 동안 이제 고3들을 가르쳐 오면서 느끼는 게 과연 나는 올해 잘 가르쳐 왔던가 라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수능 시험인데, 수능날 당일날 저도 이제 저녁 때 수업을 이제 없으니까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 이유는 한 4문제가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아니 이거 출제위원들이 내 책을 가져가다 베꼈나? 할 정도로 너무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죠.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저에게 엄청난 카톡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음성 지원하시는 줄? 아니 이게 어떻게 29번, 30번 문제가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는지 너무 선생님 저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한 애들이 카톡이 진짜 엄청 왔고요. 저는 팩트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가장 못 봤던 친구는 안타깝게도 80점이었는데, 그 친구는 현재 재수를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올해는 왠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57%가 96점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되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고3들 이 정도의 실적을 냈다면 고3들이 많이 와주겠지. 똑같더라고요. 실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걸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했느냐? 그럼 얘네들이 처음부터 원래부터 잘했던 애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8명 중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애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5명이 있었고요. 제가 기대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점수가 더 낮았습니다. 92점 이렇게 맞게 됐다는 현실인 거죠. 수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일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꾸준한 녀석들이 결국 수능을 잘 보더라. 그리고 또 하나, 수능은 절대 테크닉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다. 기본을 물어보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이 기본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기본기라는 게 뭐냐면, 애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3 정도가 됐으면 현재, 그리고 제가 이 메카학원에서 예비 고3 반을 한 반 오늘 저녁 때 수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 날 개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적분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기가 잘 없다라는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수원스투를 그토록 오랫동안 돌렸어도 이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죠. 착각이 계속, 뇌가 착각을 하는 게 여러 번 보면 내가 그걸 계속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 번 눈이 마주치면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너 혹시 BTS 알아? 애들한테 물어보면 BTS 다 안다고 합니다. 너가 BTS를 어떻게 알아? 그냥 뭐 얼굴을 본 거지. 야, 혹시 너 본 거를 아는 것과 같다고 놓는 거 아니야? 상등의 개념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기본기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 세상의 모든 건 기본으로부터 치러왔거든요.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기초과학 이러겠냐 말이죠. 두 번째, 개념이 부재가 되는데 이 개념의 부재 속에서 그걸 갖다 계속 문제 양으로만 채우라고 해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만큼씩 줘요. 그럼 계속 풀고 앉아있어요. 기계처럼. 그렇게 해서 수학을 잘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수학을 잘할 겁니다. 세상에 문제 푸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 주면 가서 그냥 풀면 되는데 근데 왜 점수는 항상 그 모양일까요? 왜 항상 점수는 그 모양 아니면 더 떨어지는 거냐 말이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념이 부재가 됐고 그 속에서 문제를 계속 채워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데 뭔가 쌓아 올리면 사상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다. 자, 세 번째. 이미 풀어봐요. 제가 최근에 올해 고3들에게 지난 3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그러니까 3월 달 교육청 모의고사 22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 문제를 냈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이거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들이 지난 3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문제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풀었던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못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전혀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게 어중간한 애들이 있어요. 어중간한 애들. 정말로 극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그 공부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방향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잘 서 있는 거죠. 근데 어중간한 애들이 있어요. 수학을 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중간하게 잘하는 100점은 아니고 한 92점과 88점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중간한 애들. 이런 애들이 뭘 하느냐. 어려운 문제만 풀어요. 어려운 문제. 자기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뭔가 실력이 는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건 수능에 안 나옵니다. 수능은 문제 푸는 테크닉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물어보는 거지 너 얼만큼 문제 잘 푸니? 라고 테크닉을 교수들이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물론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닥이 단단할 때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하나 대부분에 있는 애들이 기본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사상누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제 수학을 시작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란 말이죠. 어떻게 수학을 시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때나 지금 현재 가르치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지금 현재 최상위권 애들을 보면 확실히 끈질김이 있습니다. 애들이 보통 한 5분 정도를 요즘 애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 5분 정도만 지나가면 일단 모른다고 생각하고 해설지를 보거나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끈질김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사람은 계속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번 보면 계속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같은 얘기를 제가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요. 기본 개념에 매우 충실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가르치는 방향입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개념 강의를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한 3시간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문제를 풉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애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푼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꼭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3학년 때 힘이 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배운 것 같긴 한데 문제 풀 때 머리가 하얘져요.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수학 공부를 시작할 때 개념을 의도적으로 개입시켜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이게 따로 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적절한 유기적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기초적인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 때까지 계속적으로
개념을 문제에 주입시켜서 푸는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어렵기 때문에 수학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계속 해줘야 된다. 이것을 계속 무한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체화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5번째가 있는데 고난이도 문제 적용하는 좀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계속 기초적인 문제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념이 딱 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는 그 위에 이제부터 이제 탑을 쌓아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기초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안목이 조금 떨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는 개념이 자리 잡힌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6번째. 제가 이제 선택을 이제 확률 통계, 기하와 벡터, 미적분 이렇게 지금 선택이 3가지가 있는데 저는 현재 미적분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적분의 정의가 무엇인가? 미적분의 정의는 뭐니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미적분의 정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미적분의 정의는 리미트로 정의되어지는 해석 기하학이거든요. 결국 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기하는 그래프거든 말이죠. 근데 애들이 수학 문제를 보면 거의 중상? 예, 상위권 이상부터는 이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중위권부터는 일단 그래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뭔가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길어지게 되는 거죠, 식이. 그림 없이 계속 그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하다.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애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안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좋은 선생님이란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기초를 일단 닦아주고요. 2번째, 아이들의 공부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저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갖다 뒷다 많이 내주는 선생님은 절대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를 엄청나게 내주는 그 문제들이 과연 자기들이 직접 만든 문제일까요? 저 봤을 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널려있는 걸 짜집기 해서 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굳이 뭐 학원에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에 널려있는 게 문제점인데 굳이 뭘 학원에 와서 그걸 받아요. 그런 선생님은 기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수학. 자,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상들은 예비 고1 또는 예비 고2죠. 앞으로 수능이 이제 2년 정도 남은 친구들인데 지금부터 하면 과연 늦지 않을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몇 년 전 2학년 때 내신이 8등급 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내신 8등급이면 이건 뭐 바닥인 거죠. 근데 걔가 끈질김과 꾸준함, 그 다음에 성실성은 있었습니다. 약간 재능이 딸리는 것 뿐이었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까요?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예, 저는 하라는 건 잘해요.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걔 결국 서울대 갔습니다. 걔 결국 정시로 서울대 갔고요. 1년 만에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하게 됐습니다. 된다니까요. 솔직히 내신 8등급짜리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지. 근데 그게 된다라는 사실. 노력이 재능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젠가? 제가 봤을 때는 고2인 것 같습니다. 고1 때는 뭘 몰라요. 그냥 어버버하고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학교를 쭉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 수학은 이렇게 되는구나. 나름대로 이제 감이 쓰게 되는데 이 방향성을 잘 잃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2 때가 제일 중요하다. 방향을 선생님이나 또는 엄마가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고3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층이, 스펙트럼이 이제 넓다가 이제 좁혀지게끔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견고한 상위권들이 존재하게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2학년 때는 무풍지대란 말이죠. 진짜로 이건 뭐 아비규환이거든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뭔가 체계를 잘 잡고 다듬어 가면 3학년 올라갈 때 즈음에 단단한 마음으로 3학년을 맞이할 수 있다. 해봐서 안다.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 제 강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3학년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현재 고3도
감히 말씀드리는데 거의 전국에서 최상위권들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안 틀려요. 수학을 100점 맞으면 전국에서 1등인 거잖아요. 현재 전국에서 1등이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 제 수업을 되게 좋아해 줍니다. 뭐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이게 아니고요. 단단한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 개념을 단단하게 해주면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이때쯤 수능 이제 20일 남지 않았습니까? 수능 20일 남은 이 시쯤 됐을 때 개념이 단단한 애들은 겁이 안 나요. 근데 개념이 없는 애들은 계속 겁이 나다 보니까 뭘 하느냐? 계속 문제를 풀어요. 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개씩 풀고 있는 거의 뭐 그냥 계속 반복하는 그 사람. 그리고 맨날 모의고사를 보면 5개, 6개씩 틀리고 그거 맨날 오답 노트예요. 그러다 결국 수능도 5개, 6개 틀리는 거거든요. 그런 공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뭐 고3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얘기해 봐야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최상위권이 되는지를 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 저는 제 모의고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돈을 주고 문제를 살 능력이 되질 않아요. 솔직히 킬러 문항의 22번, 30번 같은 문제를 보통 이제 대강사들은 만드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죠. 대부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근데 거의 문제 하나당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하나 만들려면 문제 값만 한 1,500만 원을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내버리면 문제 값만 한 달에 6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듭니다.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시험을 보고 있어요. 제 모의고사가 탄공 모의고사인데 시중에 팔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제 제자들을 위해서 만든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인데 그 봉투의 모의고사가 적중력이 매우 좋거든요. 안 풀어본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제가 사실 수학을 이제 수능 문제를 쭉 볼 때 1번부터 30번까지 공식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없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공식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없어요. 제가 TV를 볼 때마다 늘 막 소름 끼치고 막 진짜 간지럽고 하는 게 뭐냐면 너 수학 좀 해봤어? 라고 하면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막 근해 공식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근해 공식은 수능에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수학이에요. 그게 중학교 애들이 하는 거지. 고등학교 수학은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본질을 물어보거든요. 본질을. 그 본질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애들이 막 공식만 달달 암기해가지고 거기에다 대입을 하려고 하니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망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어머니들. 자, 네 번째. 제가 이게 평준화되어 있는 사실 강의가 아니에요. 제 강의에. 매우 독특한 강의이긴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처음 제 강의를 들으면 뭐지? 이런 얘기들은 거의 100명이면 95명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번 정도 들어가게 되면 제 강의가 어떤 강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 강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상위권 애들이 제 수업을 되게 좋아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문제를 막 풀어주는 그런 강의는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유연한 사고에 있던 수업이 있고요. 뭐 워크북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근데 워크북도 제가 만든 워크북이거든요. 제가 직접 다 워드를 쳐서 만든 워크북이고 문제 퀄리티를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이 문제가 시중에 있는 그런 잡다한 문제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문제만 풀어도 매우 괜찮다 할 정도의 워크북을 제가 매주 한 권씩 제공하려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수업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화목에 수원 수투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양을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요 정도의 양만 딱 풀 수 있게 하는데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그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 15개에서 20개는 양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아니요. 애들 절대로 그거 못 풉니다. 절대로 그거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고 수학 문제를 양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적당한 난이도를 잘 풀고 이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많은 양을 푼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진 않아요, 어머니들. 그 다음에 교재는 시중에 있는 교재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뭐 이제 1, 2학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2학년 수업을 하게 됐을 때도 교재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씁니다. 저는 시중에 있는 교재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제가 수능을 엄청 적중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개념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뭐 수능을 볼 때 겁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고1, 2 개강을 할 건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선생님은 수투가 더 많고 수원이 더 적은가요? 보통 다른 학원에서 월수금은 수원을 하고 화목은 수투를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일단 수투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양이 저는 심지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개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겨울방학 때 개강을 하는데 심지어 수원 수투도 엄청나게 길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양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은 상대적으로 배울 게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14회 정도면 매우 충분하고요. 근데 수투는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대단원이 3개밖에 안 되던데요? 뭔데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그 다음에 미분법, 척분법, 이게 3개밖에 안 되는데 왜 18회 동안 해야 되나요? 미분이 세부적으로 나눠져가지고 8개 챕터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들 제발 빨리빨리 좀 하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겨울방학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수투를 10번 만에 끝내요? 저도 가서 배우고 싶네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도 가서 배우고 싶어요. 10번 만에 이게 마스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고3들조차도 이 정도로 강의하고 있어요. 제가 겨울방학 때. 그럼 애들은 그 얘기예요. 선생님 다 아는 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고3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지겨워한 애들은 초반에 빠져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어떨까요? 너무 단단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맞는 거예요. 이번 10월 달에 모의고사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봤던 교육 모의고사 있었잖아요. 미적분의 1등급이 수능 한 달 남겨둔 미적분을 본 1등급의 점수가 80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3등급은 심지어 60점대고요. 60점대예요. 60점 초반, 50점 말 이렇단 말입니다. 59점인가 될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위 20%는 애들이 60점을 못 맞는다는 겁니다. 4점짜리를 10개를 갖다 틀려도 3등급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죠. 현재 고3들이.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10월 달에 보여주는데도 애들은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계속 지금부터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이 정도도 사실은 빡빡합니다. 제가. 이거 끝내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단단하게 공부를 해줘야 이게 뭔가 집안이 단단해지거든요. 진도표는 참고를 해주세요. 제가 18번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14번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제가 화목은 고2 수업은 현재 맥학원에서밖에 하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제가 고3 수업만 하기 때문에 뭐 선택은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 애가 하루에 와가지고 화목일날 8시간을 하는 경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안 힘듭니다. 고3들도요. 제가 지금 이제 월수금에 월수금에 수투하고 미적분 하는데 월수금 나와가지고 8시간씩 하는 놈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부지기수란 말이죠.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8시간 그리고 월수금에 복습하고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할 수 있다.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쟤는 원래 머리가 좋아. 뭐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르쳐 보니까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노력을 하는 애들을 이기질 못한다는 팩트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력이 어머니들 재능을 이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력이 재능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는데 노력까지 하는 애들은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런 애들은 그냥 너희들은 네 인생 가라고 그냥 냅두세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지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는데 재능이 있는 애들이 노력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고등학교 애들을 지금까지 10,000명 이상을 가르쳤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의 교집합이 뭐였느냐?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팩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머니들. 물론 이 노력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이 노력이 잘하기 위한 노력인 거지 노력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노력이 재능을 이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예비 고이 이제 어머니들 이제 학원을 선택하고 이제 선생님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로에 이번 겨울방학에 서 있죠.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겨울방학보다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3 수업을 해도 매우 충분히 그냥 괜찮은데 왜 제가 고2 수업을 하려고 했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2 때 너무 애들이 대부분 엉터리로 배웁니다. 대부분 너무 엉터리로 배워요. 그냥 학원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3시간 수업하면 한 20분 그냥 개념 설명, 그것도 그냥 교과서적이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개념이 나와 있는 것만 설명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역에서 문제를 푸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이러니까 수학이 안 늘어요. 개념이 뭐냐?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 지금 말하죠. 이상하다. 야, 개념이 있는데 수학 점수가 안 나올 리가 없잖아. 왜 그러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물어보면 개념이 없습니다. 결국 물어보고 한 5분만 얘기해보면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물경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수학이 미적분을 설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확률과 통계를 예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머니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내가 공부를 우리 애한테 잘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기초적인 것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애는 잘할 수가 있는가? 이거 비판적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동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던졌습니다.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자, 이 동영상을 보기 싫은 어머니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동전을 던졌습니다.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죠? 2분의 1입니다. 애들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럼 똑같이 2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왜 2분의 1이야? 경우의 수가 2개니까 앞, 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개고 앞면 나올 건 경우의 수가 하나니까 2분의 1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넌 그렇단 얘기지.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 그렇단 얘기지. 좋아.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았어. 이 아이의 이름을 철수라고 하죠. 이 철수라는 아이가 앞으로 50년 후에 대통령이 될 확률은 너의 논리에 따자면 2분의 1인 겁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요.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앞으로 50년 후에 대통령이 될 확률은 다 똑같이 2분의 1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산모가 우리 아이는 50년 후에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엄마는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왜 2분의 1이면 또라이가 되고 왜 동전은 2분의 1일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것이 너무 논리가 어렵지 안 그렇습니다. 이 교과서에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교과서의 내용이 애들이 그냥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만 풀기 때문에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의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경우의 수란 기대치가 동등한 모든 근원 사건들의 총합입니다. 그런데 앞면이 나오는 기대치와 뒷면이 나오는 기대치는 동등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되는 것과 대통령이 못 되는 것은 기대치가 분명 다릅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로서 수학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애들이 이걸 얘기를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미적분은 더 합니다. 근데 미적분은 지금 설명하기에 칠판에 판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략해서 간단하게 확률과 통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학은 이런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과서적 정의, 그 개념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개념의 그 한자의 의미가 뭡니까? 통용화된 정의 아닙니까? 약속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과정, 수학은 이미 몇천 년의 과정을 절차 탕마해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걸 갖다 개념을 조작할 수는 없어요. 미적분이라는 건 이미 발견된 지가 400년 전입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이미 1700년도에 만들어냈던 미적분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딴 게 아닙니다. 저는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절대 흔들림이 없는 미적분을 다루기 위해서 또 앞으로 아이들이 이제 학교 2학년 되면 내신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원, 수투의 내신이 정말 흔들림 없이 절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 때 잘 가르칠 예정입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수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단, 여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가 성실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도 아이들이 성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선생님의 몫이 아닌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성실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도 선생님의 몫이겠으나 기본적 소양이 아이들이 성실을 바탕으로 했다. 저에게 보내주세요. 확실하게 학교에서 수학 잘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3학년을 오래 가르쳤다고 했었죠. 최상위권 3학년을 가르칠 수 있는 강의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강의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들어본 자만 알 수 있는 저희 강의력은 제가 독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미적분만큼,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미적분이든 초함수의 미적분이든 그 어떤 것이든 저보다 잘 가르치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건 들어본 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강날 보내주시면 아이들 하나하나, 제 조교들이 꽤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팀을 운영해서, 그러니까 제 수강생마다 한 팀의 조교를 배분을 할까 합니다. 배분해서 이 아이들이 흔들림 없이 숙제도 잘해오고 또 복습도 잘해오고 테스트 결과물도 어머니들이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 강의, 그 다음에 교재, 이 삼위일체를 잘 다듬어서 가르쳐 보도록 할 테니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